자, 이번 시간은 JMeter를 이용한 성능 진단 학습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가 있죠. 그 중에서 시스템 테스트에는 성능 진단, 보안 테스트, 웹 사용성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를 수행할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시스템 테스트 중에서 성능 진단, JMeter를 위한 성능 진단 테스트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진단하는 도구는 가장 유명한 도구가 로드러너라는 도구예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비싸요. 뭐 억대로 가는 뭐 1억대 비용의 도구라고 합니다. 저도 사용을 못 해봤고요. 사용하는 것만 옆에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뭐 삼성 SDS라든지 LG CNS, SK CNC 이렇게 큰 회사들만 보통 큰 회사들만 가지고 있고 너무 비싸니까 작은 회사들은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로 이제 JMeter라는 성능 진단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Meter JMeter를 이용한 성능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와 버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아파치 JMeter, JDK, 피들러가 필요합니다. 피들러는 로그인이 있는 페이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션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버전은 지금 아파치 JMeter 버전 5.6.3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버전이 낮은 것도 가능합니다. JDK는 8.0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피들러는 피들러 클래식을 설치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JMeter 설치입니다. 구글에서 아파치 JMeter를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표시되는 것을 누르면은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라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아파치 JMeter 압축 파일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JMeter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JMeter는 설치하는 인스톨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압축을 해제하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C 아파치 JMeter 버전 563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압축이 해제가 됩니다. 두 번째 JDK 설치입니다. 구글에서 JDK 설치로 검색을 하면은 맨 처음에 자바 다운로드라는 게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래 화면에서 윈도우 탭을 선택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를 눌러서 JDK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JDK 설치입니다. JDK 설치하면은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면서 다음 눌러서 JDK 설치를 완료를 합니다. JDK가 설치한 다음에 자바 환경 설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JDK는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지 않으므로 자바 홈이나 패스를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바 홈이나 패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탐색기를 띄운 다음에 탐색기 위에 내 PC가 있습니다. 내 PC에서 우뚝 버튼을 눌러서 밑에 속성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화면이 표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걸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이 고급 시스템 설정이 왼쪽에 있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왼쪽 창과 같이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환경 변수를 선택을 하시고 네, 환경 변수 새로 등록하기를 누른 다음에 변수 이름, 변수 내용, 변수 값을 설정을 합니다. 자바가 설치된 폴더 C에 아파치 JMeter 5.6.3 폴더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자바 환경 설정 두 번째 패스 설정하기입니다. 패스는 %자바 언더바 홈 %/ 빈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환경 설정 창에서 패스를 찾습니다. 패스를 찾아서 편집을 누르고 편집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창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파란색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자바 언더바 홈 %/ 빈 값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은 패스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들러 설치입니다. 구글에서 피들러 클래식 다운로드를 검색한 후 설치 페이지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은 창이 표시가 되면서 Try to Free 이런 이제 버튼을 이제 누릅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왼쪽 이 화면과 같이 다운로드 받을 사람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제가 이제 피들러 클래식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서 피들러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진단 요구사항 실제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구사항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거는 특정 홈페이지를 누르면 3초 내로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함. 이 부분은 상당히 평범한 요구사항이에요. 대부분 이 요구사항을 충족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4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모호한데요. 4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이 문구가 좀 모호합니다. 400명 이상의 동시 사용자라는 얘기인데요. 동시 사용자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 홈페이지의 특정 URL을 동시에 400명이 동시에 클릭을 했을 때 그때 동시 사용자 40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400명이 했는데 400명 세션이 400개 이상 부여가 된 거죠. 그것도 동시 사용자죠. 동시에 400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정 URL은 400명이 동시에 누르는 건 아니죠. 다른 데만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30명이 이제 특정 URL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발주기관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이 나중에 특정 홈페이지를 400명이 동시에 누르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미리 그거를 사업 초기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를 하려면은 시스템이 굉장히 빵빵해야죠.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진짜로 특정 URL을 4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 건지 진짜로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자 수를 좀 줄여주시죠. 뭐 실제로 접속되는 히스토리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한 200유저로 이런 식의 이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은 사실 동시 사용자 200명으로 줄였어요. 요구사항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200명으로 이제 수행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걸 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걸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줄이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자, 이제 J메타를 실행을 합니다. 이제 C 아파치 밑에 J메타 밑에 5.6.3 밑에 B 밑에 J메타.bat를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J메타.bat 파일을 바탕화면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실행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창이 두 개가 떠요. 이런 이제 코맨드 창 같은 게 하나 뜨고
그다음에 JMeter 창이 하나 뜹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아까 그 자바 홈이나 패스가 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성능 진단을 수행을 합니다. 성능 진단을 수행하기 전에 스레드 그룹이라는 걸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JMeter의 왼쪽에 보면 테스트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테스트 플랜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add 스레드 그룹 뭐 이렇게 해서 스레드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레드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자, 스레드 그룹을 선택을 했으면은 스레드 그룹의 세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합니다. 파라미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Number of threads, user, length of period in seconds, loop count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은 Number of threads, user는 동시 접촉자 수예요. 100, 100이면은 100명이 특정 페이지를 우리가 지정하려는 특정 페이지를 100명이 동시에 접근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length of period in seconds. 이건 이제 뭐냐면 1초에 접근하는 사용자 수예요. 만약 10을 줬다 그러면 초당 10명이 동시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명을 부하를 가하는 거 되겠습니다. 루프 카운트입니다. 위 두 개의 조건을 계속 수행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5를 주면은 5번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포레버를 체크를 하면은 영원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하면은 부하가 계속 가해지니까 성능이 점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 접속자 수 100명이 동시에 특정 페이지에 접속한다. 이건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이게 이제 영원히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5번 한다. 5초 동안 5번 한다. 그래서 25초죠. 초당 5번. 뭐 5초죠. 5초 동안 100명이 동시에 누른다. 이것도 사실 작은 부하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부하를 주어서 성능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레드 그룹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홈페이지를 스레드 그룹으로 내장을 시켜서 홈페이지를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그룹을 누르시고 아래 화면과 같이 HTTP 리퀘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www 네이버.com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성능진단 학습 데이터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밑에 이제 http www.naver.com 포트는 80포트,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입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get이냐, 이제 포스트 방식이냐 하는데, get 방식은 이제 어떤 파라미터에 뒤에 물음표하고서 파라미터를 보내는 방식이 get 방식이고, 바디에 포함돼서 어떤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게 이제 포스트 방식입니다. 지금 네이버는 이제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이나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개발한 홈페이지를 성능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했는지 포스트 방식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성능 진단을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 진단을 하면은 성능 진단 결과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능 진단 결과 표출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스레드 그룹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 리스너 그 다음에 서머리 레포트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뷰 리절트 트리를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 진단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다 했으니까 왼쪽에 서머리 레포트를 선택한 상단에 녹색 삼각형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래 빨간 박스처럼 이 숫자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를 성능 진단을 하고 숫자들 성능 진단에서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민은 최소 시간이고 맥스는 최대 시간입니다. 이게 밀리세컨드입니다. 1000분의 1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시간 및 표준 표제 등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에러라는 게 있는데요. 에러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뷰 리졸트 트리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면 이 오른쪽처럼 표출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성능 진단 지금 보시면은 URL 하나만 했어요. 근데 여러 개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스레드 그룹을 선택을 해서 HTTP를 선택해서 또 다른 그 HTTP URL을 넣어서 하면 성능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능 진단할 결과를 깨끗하게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성능 진단 결과 지우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리포트 성능 진단 결과를 지우고 싶을 경우에 서머리 리포트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 클리어를 누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0으로 바뀝니다. 뷰 리졸트 트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성능 진단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 성능 진단입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성능 진단은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는 성능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페이지를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 페이지를 이동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 후에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로그인 한 것처럼 만든 다음에 성능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능 진단을 하기 전에 로그인이라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능 진단할 페이지를 이동을 해서 성능 진단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스레드 그룹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 아래와 같이 HTTP 헤더 매니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헤더 매니저가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왼쪽과 같이 이거를 우리 성능 진단하는 홈페이지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드래그를 시킵니다. 드래그 시켜서 앞쪽에 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들러를 실행을 합니다. 피들러 실행을 하면은 왼쪽에 뭔가 이렇게 잔뜩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인터넷 크롬이나 엣지 같은 거 실행을 하면은 그 실행된 정보들이 왼쪽에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여기 아무데나 누르고 컨트롤 A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하는 창을 띄워가지고 로그인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피들러 띄워놓고 네이버.com을 로그인을 하면은 왼쪽에 로그인 정보부터 보여주는 것들을 화면에 표시하는 것들이 왼쪽에 이제 쭈르륵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기 전부터 그 주고받은 데이터, 로그인 한 이후에 주고받은 데이터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된 것 밑으로 쭉 내려서 로그인 된 것 같은 것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인스펙터라는 거, 그 다음에 헤더, 요걸 이제 여기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혹시 표시가 안 되면은 인스펙터 헤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쿠키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쿠키 값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로그인 되면 세션 값은 로그인 하면은 로그 아웃 할 때까지 세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쿠키라고 표시되는 값은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쿠키를 이제 이 쿠키 값을 선택을 해서 피들러에 JMeter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버튼 누르고 카피 헤더를 누릅니다. 카피 헤더를 한 거를 저는 이제 워드라는 MS 워드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 했는데요. MS 워드를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렇게 쭉 이런 값들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JSession ID부터 쭉 있어가지고 세미콜론 나올 때까지 세미콜론은 필요 없고요. 요 JSession ID부터 세미콜론 나오기 전까지의 값이 세션입니다. 그래서
쿠키라는 그 값 자체와 JSession ID 값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알았으니, 메모장에 있는 값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 HTTP 헤드 매니저를 선택을 하고, 여기 add를 누르게 됩니다. add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쿠키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마우스를 2번 눌러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JSession ID랑 세미콜론 나오기 전까지 값을 오른쪽에 2번 클릭한 다음에 거기서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HTTP 헤드 메시지에 세션 값이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URL이 지금은 이제 www 우리가 로그인 할 수 있는 로그인 해지만 들어가는 페이지라고 가정하고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제 보여주는 페이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다 끝나서 성능 진단을 여기 화살표 녹색 화살표를 누르면 성능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로그인 하기 전에 성능 진단이 아니고 로그인 한 후에 성능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능 진단하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성능 진단 설정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뷰 리졸트 트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뭔가 성능 진단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뷰 리졸트 트리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능 진단이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뷰 리졸트 트리로 녹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설정한 게 정상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오면 뭔가 틀리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뷰 리졸트 트리를 실행을 해서 확인해서 내가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 진단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능 진단 다 했죠. 하나의 URL만 성능 진단을 해봤습니다. 성능 진단 요구사항 충족 테스트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라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낮은 부하부터 시작해서 부하를 올리기 시작을 해서 극한의 부하까지 올려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낮은 부하는 100명 사용자 1초에 1명 한 번 수행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뭐 여유 있게 다 충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사용자 1초에 1명 5번을 수행을 시킵니다. 이것도 충족이 되는지 보고 충족이 됐다 그러면은 100명 사용자 1초에 1명을 100번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파라메타 값을 바꿔가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버티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00명 사용자 뭐 1초에 10명 10번 수행, 1000명 사용자 1초에 1명 1번 수행, 1000명 사용자 1초에 10번 10명 10번 수행, 이런 식으로 부하를 계속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밀리세컨드잖아요. 평균이 3초를 넘어가게 되면은 버티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부하를 좀 내려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 운영 서버에 대놓고 테스트를 하면은 좀 곤란하겠죠. 운영 서버에다가 진짜를 하면은 운영 서버가 운영 서버에도 엄청나게 부하를 가하기 때문에 운영 서버가 엄청 느려져요. 그러면은 진짜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느려지고 고객이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영 서버에다가 테스트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개발 서버에 주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 서버에 테스트 하더라도 개발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각에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자가 잔뜩 사용할 때는 그거로 인해서 부하가 정확히 테스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라든지 밤늦게 개발자가 테스트 안 할 때, 그럴 때 테스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성능 진단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능 진단하는 그 JMeter나 JDK 피들러를 설치해 보시고 한 번씩 성능 진단을 테스트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성능 진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